네, 정치여담야담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다시 한번 승복 선언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입니다.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우각성과 승복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먼저 하민경 대변인. 이 두 분한테도 이 당에 계시니까 도대체 헌재 결과가 내일 발표인데 혹시 들은 것 없냐 이런 질문 주변에서 많이 받으시죠? 네,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많이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헌재에서 숙고를 계속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만큼 아마 정말 그 내용에 보면 국민들의 이제 사회적 혼란을 좀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결정문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한테도 물어보는 분들 많죠? 예, 저도 뭐 굉장히 많이 그 말씀들을 좀 물어보시는데 저 역시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판결까지가 다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주문이 작성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지금 헌법재판관 8분 외에 다른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나 이 증거가 차고 넘치고 명명백백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하민경 대변인 일단 헌재가 판결까지 다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여야는 왜 자꾸 이렇게 파면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사실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막 당사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인용되지 않으면 이거는 결론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사팔적 또 그리고 제2의 이완용에 있다 이렇게 인용하지 않으면 자자손손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 비슷한 이런 말씀까지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과 뭐 법에 위반한 그런 부분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파면을 하는 정도와 그리고 파면하지 않았을 때 그 정도를 비교 형량해서 이게 어떤 것이 헌법 수호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계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때는 뭐 8대0 인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4명의 뭐 재판관이야 인용할 것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인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보수나 이제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각하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숙에 하면서 계속 내란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를 하면서 그 내란죄는 또 슬그머니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민주당조차도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인 게 더 크다고 네. 이제 보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마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민주당도 혹시 인용이 안 될까 봐 불안합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다소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또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지금 오랫동안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한 달이 넘도록 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 또는 이 장외에서 극우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5가지 쟁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큰 게 절차적으로 이 비상계엄이 합당했느냐,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습니다. 그 광경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이 광경들을 실시간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외에도 나머지 이 정치인들이나 법관에 대한 체포를 했다라는 것 또는 나머지 그 상황 다른 상황들까지 이렇게 다 감안을 해 보면 이 중에 이 5가지가 다 인용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 사유만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중대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인용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8대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전원일치,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민주당과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헌재 선고는 내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한 21시간가량 남았는데 자,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 선언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재명 대표는 한 달 전에 이 승복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제가 뺀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한 얘기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김진욱 대변인, 자, 민주당의 예상대로 혹은 바람대로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날 거라면 자, 이재명 대표도 그냥 승복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받아치죠?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선언을 강요하듯이 말씀하시고 좀 전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민주당의 대호각성을 촉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시다. 요구를 너무 황당하게 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느 측면에서 대호각성을 해야 되죠?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일으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죠. 그렇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다라는 혐의, 이 건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승복해야 할 사람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네. 그런데 지금 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승복 선언이 필요합니다라는 건의조차 한마디도 못하면서 민주당에게 그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모르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럼 불복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택적인 불복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불임명 이것은 위헌이다. 지금 이 상황은 위헌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그 본회의에서도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강유정 의원에게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씀하시고 모두가 다 본회의장을 퇴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선택적인 불복 자세, 이 네. 부분부터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하민경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만 승복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좀 하도록 하라, 이런 게 민주당의 요구인 것 같은데, 실제로 당에서 윤 대통령을 좀 설득하려는 노력 같은 건 좀 해봤나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이제 입장을 내지 않고 헌재의 결과를 이제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게 이제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내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는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 뭐 승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낸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구나,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그 야당의 권력, 의회의 권력이 이렇게 막강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야당은 여당과 그래도 협치를 하고 수적으로 많더라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제 국민이 부여한 그런 권한을 잘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써왔는데, 이번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이 기각이 돼도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을 했고 5분 뒤에 말이 바뀌어도 이상한 점이 정말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헌재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국민들이 저항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부분이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스럽다. 헌재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자, 그리고 또 국민 저항, 그리고 또 극렬한 저항, 이런 부분, 또 유혈 사태를 얘기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내란 선동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공당이고 대한민국의 일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불복 선언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산불이 거의 재난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 부분, 저희가 제발 다시 국정으로 돌아와서 야당의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까지 나왔더군요.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글쎄요, 오늘 그 오전에 그 소위 속칭 지라시라고 하는 이 정보지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비겁하게 도망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네. 불참석하겠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헌법재판소의 선고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야설은 말 그대로 설이었고, 그것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나오지 않고, 자, 여야 지도부도 지금 국회에서 다 모여서 TV를 시청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도부에서, 여야에서 이제 모여서 그래도 아마 선고가 11시에 나니까 아마 그 부분을 보고 각자의 입장을 이제 표명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